안녕하세요. 조지영 국어학원 강사 고은비입니다. 오늘은 모길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대비 주차별 수업 안내입니다. 그 다음에는 23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이를 토대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의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만 강조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주차별 수업 안내입니다.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분석 노트를 통해서 교과 진도 수업을 나가게 됩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학습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인지 1주차하고 2주차 때 좀 집중력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1주차하고 2주차 때는 많은 수업 내용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친구들이 좀 더 주의 깊고 집중력 있게 수업에 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주차하고 3주차 내용을 보시면 학교 필기와 학교 학습지를 기반으로 한 쪽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우리말 톡톡 쪽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쪽지 시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학습지를 기반으로 한 쪽지 시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한 필기와 그리고 학교 학습지 내용을 쏙쏙 골라서 OX 문제,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 등을 섞어서 만든 내용입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쪽지 시험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내신 대비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 바로 우리말 톡톡입니다. 실제로 모길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 시험마다 어휘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1번 문제는요. 실제로 이번 23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등장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집중해서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4주차 수업입니다. 4주차 수업일 때는요. 분석 노트가 아닌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심화 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 수업 내용을 복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필기와 학습지를 최종적으로 복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직전 대비 날입니다. 그래서 직전 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쏙쏙 골라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 학습지를 복습하면서 이에 따른 중요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습에 복습을 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최근 2개년도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는 21년과 22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는지 예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신 대비 주차별 수업을 안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시험인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 내용을 보시면 3단원의 2, 통일시대 우리말이 들어가면서 3단원 추가로 교과서 부록이 등장했습니다. 페이지 220부터 221까지 두음법칙, 사이시옷, 남북 간의 표현 비교가 등장했습니다. 4단원의 2, 소방과 믿음의 노래입니다. 더해서 외부 지문인 윤동주의 참회록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단원의 1, 2, 주장과 토론이 전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를 보셨다면 시험 유형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시험 유형으로는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고 총 26개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4점짜리가 22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원별 출제 문제수입니다. 3단원에서는 10문제가, 4단원에서는 6문제, 5단원에서는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3단원인데요.
3단원의 2, 소단원에서만 10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비중 있게 출제되었다라고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단원별로 출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수는 몇 개이고 빈출 문제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깊게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단원의 2, 통일시대의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출제 내용으로는 남북 간의 맞춤법 차이인데요. 맞춤법 차이로는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교과서의 지문 내용만 꼼꼼히 읽으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겠고요. 그 다음 어휘 차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수는 4개로 굉장히 비중 있게 출제된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고요. 사실 다른 말로 하자면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음 법칙과 사이시옷이 등장했는데요.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특히나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 난이도는 제가 상이라고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사이시옷 문제는 보기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사이시옷을 쓰는 단어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반드시 암기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부록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2개 출제되었지만 교과서 속의 학습 활동만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4단원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2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4단원의 2 성취 기준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쓴이의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지문만 읽으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윤동주의 참회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과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도 유추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단원의 주장과 토론인데요. 출제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골고루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보시면 3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논설문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두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토론의 내용도 비중 있게 출제되었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문 속에 들어있는 그 토론의 흐름만 잘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겠고요. 토론의 근거가 갖추어야 할 점 1개 출제가 되었고 논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1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논제 선정은요, 중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 학습지에 담긴 내용을 정말 집중해서 암기해 주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2022년과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 좀 더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의 역할인데요.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 사회자, 토론자, 배심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셨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분석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기준 시험 범위인데요. 실제로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원 먼저 보시면 1, 2, 1단원 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까마귀 눈비맞아의 고전시가, 들판이 적막하다의 현대시, 그리고 현대소설까지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까마귀 눈비맞아와 함께 짝꿍처럼 나올 수 있는 시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함께 분석하며 공부해줘야 하는 작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거는 내신 대비 때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단원 1과 2를 보시면 논증 방법과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개념도 당연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3단원의 1, 문장의 짜임, 즉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도 기말고사에 등장한 외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어가서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천만리 머나먼 길에, 까마귀 검다하고 등 교과서 지문 외에 4개의 고전시가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정규 수업 때 이미 배웠던 시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신 대비 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 때도 집중을 해서 수업에 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장 성분으로는 5문제가, 그리고 문장의 짜임으로는 5문제, 총 10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30개의 문제 중에서 10개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게 출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할 때는 좀 더 문법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주안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리한 걸 바탕으로 암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기를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쪽지 시험을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암기한 개념들을 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학교 3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을 열과 성을 다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철저하게 내신 관리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국어를 한 번에 또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당장 놓인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목표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원에서 고등학교 국어를 대비할 때, 특히 정규 수업을 할 때는 필수 개념들을 탄탄하게 쌓아가는 연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집중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정규 수업 때도 내신 대비만큼의 집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리닉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클리닉에 참여한 친구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고 해설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클리닉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